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셀에서 물리학 원 수능을 담당하고 있는 강신영 선생님을 합니다. 자, 이번 OT 영상을 보게 될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름방학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선생님 수업이 이제 여러분들께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갖다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촬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여름방학이라면 이제 7월 되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 뭐 4주 단기 만에 진행된 특강 그런 개념이 아니라 6월부터 진행되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저는 6월부터 수능이라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앞에다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23, 4학년, 25학년도의 수능 비교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저는 이제 뭐 표점을 갖다가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점수를 갖다가 1컷, 2컷, 3컷, 4컷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서 2수능, 2, 3수능, 2, 4수능,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죠. 제가 올해라고 적긴 했는데, 정체 정답률을 봤었을 때는 이제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72%로 이제 전년 대비, 그 재작년 대비 상당히 높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컷 비율을 보니까 1, 2컷까지는 좀 비슷한데 3, 4컷부터 이제 조금 상향된 걸로 보이시죠?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상위권과 하위권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중위권이었던 친구들이 체감상 난이도가 조금 쉽다 보니까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사수능 물리학과 한눈 비교 1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쉬웠던 문항 두 문항, 어려웠던 문항 두 문항으로 전체 정답률은 이제 2, 3, 이사수능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이 됩니다. 앞부분에 포진이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2단원은 중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60, 65%, 68%.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80, 67, 81% 이렇게 된 걸로 보이는데 어, 봐봐요. 지금 파동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수능은 조금 어려서 그렇지, 전년 대비는 뭐, 재작년 대비에는 그렇게 정답률에 큰 차이가 보시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파동 파트는 뭐, 변별력을 갖다가 만들어낸 그런 문항들이 있지는 않다. 이런 걸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수능이었습니다. 작년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문항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제가 색깔을 넣어가지고 좀 넣어 놔봤는데, 자, 앞에 보이시는 문항들의 파란 색깔로 표시된 데가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 표시된 게 자, 이렇게 다섯 문항이 되어 있을 거고요. 빨갛게 표시된 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언뜻 보기에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봤었을 때, 야, 마지막 페이지 진짜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마지막 페이지를 갖다가 보통 이렇게 어려운 문항을 갖다가 출제자들이 다 넣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학생들이 중간까지 가는데 계산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서는 시간 배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킬러는 아니지만 킬러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 풀 수 있는 가장 핵심 전략은 뭐였냐면은 문제를 갖다가 풀 때 스킬 적용은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학생들이 많이 놓친 것 중에 하나가 이 문항이 익숙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문항 문제를 갖다가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뭐냐면은 이 문항 유형에 대한 익숙함. 그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바로 이 연계 분석이 있었다는 거죠. 자, 수능 물리학 원에 대한 문항 분석을 해보면은요. 자, 1번 문항 그렇게 뭐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굳이 제가 연계를 찾자면은 2, 3년도 10월 학력평가 기출에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기출에 있었고요. 정답률 96%로 나와 있죠. 수능 특강 나와 있었습니다. 기출에 나왔었고요. 자, 수능 완성,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이건 너무 기초적인 문항입니다.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88%는 말 다 했죠. 근데 이 그림 자체는 수능 특강이 있었던 그림이었습니다. 자, 기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수능 특강, 그리고 기출, 그리고 수능 완성. 야, 이거는 뭐 그림까지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수능 완성, 그림도 비슷하네요. 그쵸? 자, 기출, 자, 수능 완성. 그쵸? 이것도 완전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운동 상태를 한글로 이렇게 제시해주게 되는 문항.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연계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EBS 연계는 58%가 일어났습니다. 뭐 EBS 연계로 50% 된다라는 것보다 조금 상이되겠지만, 사실적으로 말하면 뭐, 사실 얘기해보면,
50%라는 숫자는 굉장히 추상적이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58% 정도가 된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기출 연계까지 확인해보면 96%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문제 수능 대비를 한 데 있어 가지고서는 이제 상당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그리고 기출은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에 따른 교재와 커리큘럼도 결국은 EBS와 그리고 기출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서는 제가 교재도 만들었고 그에 따른 커리큘럼을 갖다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적으로 자 수능 커리큘럼은 자 1월과 2월, 3월과 6월까지는 플랜트와 그로우가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해당 사항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 어디서부터가 되는 거냐면은 6월 달부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보시는 게 좀 더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러썸이라는 이제 교재로 이제 진행이 돼 가지고서는 이제 실전 완성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커리큘럼을 보시면 되겠는데 3점 유형 공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임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엔젤을 갖다가 고집해서 자꾸 풀려고 하는 게 있는데, 엔젤을 푸는 목적성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엔젤을 갖다가 푸는 이유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기출이랑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엔젤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엔젤은 보통 이제 몇 등급 애들이 하는 게 맞냐면은 1등급에서 3등급인 친구들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2등급이라는 친구들, 원래는 이제 등급에서 보면은 2등급이라는 개념은 원래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 1등급에서 조금 밀려나면은 실수로 2등급으로 가는 거고 3등급에서 운 좋아서 잘 맞으면 2등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1등급과 3등급 요 안에서 최상위권과 중하위권으로 나눠서 보게 되는 건데, 거기에 있던 친구들이 엔젤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친구들이 엔젤을 하는 이유,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거에 대한 당황함을 갖다가 줄여주기 위해서 혹은 본인의 등급을 굳히기 위해서 엔젤을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과 9월에 그래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3등급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전제를 깔고서는 고난도 엔젤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웃컴, 파이널이죠. 이때 이제 제 이름을 걸고 나오게 되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총 3개 시즌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즌 한 3회에서 5회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적중분에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블라썸 EBS 완전 분석 여름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종 공략 엔제로 이제 저는 진행이 될 텐데 타임 어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학생들에게 야, 이 문제는 1분 만에 풀어야 돼. 풀어봐. 그러면은 1분 제가 앞에서 직접 시간을 잴 거예요. 네, 그래서 쫙 시간 흐르는 동안 학생들 열심히 풀겠죠? 딱 1분 끝났으면은 자,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자. 자, 내가 한번 풀어볼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는 시간 쫓기는 친구들한테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그런 커리큘럼으로 저에게도 이제 기억에 많이 남고 있고요. 신용 활용으로 어떤 상황에든 적응하는 훈련, 그리고 과정 데이 바이 데이로 직관적 학습을 갖다가 유도를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름 EBS 공략 엔제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4년 EBS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이 문제는 좀 어렵구나, 나오겠구나, 익숙하구나 했던 문항 갖다가 다 넣어놨어요.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있는 문제, 그리고 직접 제작한 문제들 갖다 넣어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80문항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되게 빡빡하지만 그래도 되게 중추가 되는 그런 커리큘럼이 되지 않았나 라고 저한테 다수 얘기해 줬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교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폴클래스와 데이바이데이가 있고요. 폴클래스는 과제용으로, 데이바이데이는 1, 2, 3, 4, 5를 제거한 그러한 걸로 한 번 더 복습을 유도하게 되는 그런 교재로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라썸 교재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는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고요. 문제만 풀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은 운동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이제 역학이 되겠습니다. 총 3단원 모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 앞에 있던 교재 구성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컴 파이널 모의사입니다. 전문 컨텐츠 팀과 협력하여 제작을 해왔고요. 25년도 기출과 EBS를 유형을 갖다가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제작 중이고요. 지금 EBS 분석 중이 되는 거니까 그걸로 이제 학생들 같이 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을이라는 부가 컨텐츠 나가게 될 텐데 비역학 연리고 문항과 역학 세문항을 따로 빼놔서 학생들에게 나갈 예정입니다. 이미 이거는 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데이 바이 데이랑 같이 해가지고 복습을 갖다가 유도를 하게 되면서 자세한 해설이 이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역학에 대한 두려움 있는 친구들이 최소한 비역학은 좀 타임 어택으로 좀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 호평이 되겠고요. 안에 문항은 이제 문항 수회보단 이제 모의고사 회차라고 말할게요. 한 12회차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눈으로 보게 되는 연간 계획으로 보자면은 벌써 이게 끝났죠. 그래서 6월 달부터 플러스1 벌써 진행이 되었고요. 여름 부가 콘텐츠 들어가 있고요. 저는 현장에서 모의고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2회를 진행이라고 써놨지만은 저희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3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회 진행 또는 학원에서 이제 자체 컨텐츠로 오메가라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메가까지 더해서 때에 따라서 총 4회까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제형 모의고사도 2회를 보너스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게 되는 모의고사는 사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나가는 거, 그리고 제 이름을 나가게 되는 것 제외하고는 모두 다 무료로 제공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웃컴 모의고사는 이제 8월 달부터 9, 10, 11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블라썸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문항은 아마 8, 9월 달까지도 연장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에 대한 특징 그리고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제 수업은 이제 모두 다 판서 수업을 진행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개념 수업 때는 이제 스토리텔링 수업이 필요하겠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학생들이 개념이 부족한 경우, 구멍 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제가 잘 메꿔주기 위해서 개념 수업도 진행을 같이 섞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도 필요해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판서 수업이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암기식으로 개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식 수업으로 진행이 되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결과를 갖다가 확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꼼꼼한 판서 수업으로 가독성 있는 명쾌한 강의가 될 거고요. 섬세한 개념 강의로 기본과 심화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강의. 그러니까 저는 하위권부터 상위권까지 좀 가르치다 보니까 하위권 애들한테 좀 더 쉽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줘야 될지에 대해서도 저도 배웠던 적이 있었고 작년에 감사하게도 최상위반을 맡게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 1이 1등급이 아니면 제 수업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수업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친구도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심화 문제 접근했었을 때 기본 정의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풀릴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한테는 도움이 되던 시기였는데 따라서 기본과 심화 개념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제 수업은 이렇게 PPT를 띄워가지고서는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다 볼 때도 앞에 있던 그림이랑 완전히 일치하고 선지도 완전히 다 보이게 되다 보니까 잘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랑 일치감 있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보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자, 밴드를 개설하든 카카오톡을 개설하든 결석생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복습 영상을 제공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습 영상 제공해주고 전달사항 및 일정을 딱 공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학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출결 과제 진행도 시험 결과 소견 등을 학부모님께 문자로 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항시 질응답을 갖다가 제가 해주기 위해서 핸드폰을 갖다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Z폴드라는 휴대폰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휴대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밑에 실제로 답변을 달아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설 영상을 갖다 직접 찍어서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녹화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따른 수강 후기 그리고 수능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러셀 기숙에서 물리학 1 수능 수업을 하는 동안에 학생들 때 받았던 강의 평가인데 1등을 받았고요. 후반기 때는 2등을 받았습니다. 약간 의리로 받은 게 있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내용을 보다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강사다 보니까 제 수업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때 굉장히 큰 뿌듯함을 갖다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항상 빠진 수업은 철저히 보강해 주시고 실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로 더 보강을 해줘서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양질의 문제를 공급해주고 섬세히 학생 하나하나 케어해주고 질응답도 많이 하게 되면은 알려줘서 더욱 많이 배워가는 것 같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러셀계 차원호라는 것도 써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걸 쓴 친구를 아예 찾아가지고서는요 선물을 줬습니다. 고맙다고 하고요. 예. 뭐 아무튼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에 따른 전체 평균 4.89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에 따른 결과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뭐 그냥 뭐 사실 내용보다는 결과 중요하죠. 전 지점이 4.7등급이었는데 작년에 1.9등을 받게 되는 쾌거를 이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르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는 뭐 운도 있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쩌다 잘 찍어서 잘 맞을 수도 있었던 거고 제가 운이 좋아서 정말 우수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고 의지가 있는 친구들 받다 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 운도 매번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예, 분명히 매년 그랬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이러한 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셀 전속 강사가 되겠고요. 최상위권 수업 경력도 가지고 있고요. 퀄 모의고사 검토위원도 한 적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원과 클러스터라는 팀과 같이 협업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온라인도 하고 있고요. 최상위권 전문관, 남학생 전문관, 여학생 전문관 기숙입니다. 여기서 수업하고 있고요. 부천, 대구, 울산, 영통에서 수업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년도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셀 대구에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저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고요. 뭐 그럼에도 이제 이 내용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한 그리고 혹은 궁금한 내용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앞에 제 휴대폰 번호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